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갓 끝났고 이후에 이제 평가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제 극과 극으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 국민의힘은 역대급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고 대체적으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이제 평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빈손 회담이고 공식 문서가 없었던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두 정상 간의 앞으로 임기 중에 네.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건지, 그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봤죠. 네.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나 행보들을 보면은 반미 또 반일 친중 이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또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새 정부에 대해서 그 당시 이 국무부 논평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약간 좀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네.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기존의 입장들 그대로 가면은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비롯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라는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봤는데, 네. 그런 점을 본다면은 그런 염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 어제 그제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그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은 한미 관계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발전하고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든. 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 국익과 관련된 통상이나 관세나 또 산업이나 또 방위, 군사적인 부분, 안보 네. 부분 이런 부분의 현안들은 이번에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실무선의 논의로 넘겨놨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가 되고, 네. 쌍방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쌍방이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각자의 이익을 지켜낸 그런 합의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변수고. 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어쨌든 한미 양국이 노력해야죠. 노력해서 양국 정상이 다시 경주 APEC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한 차원에서 더 나은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식 문서화를 잘 하지를 않아서 예. 이번에 이제 처음에 그 스킨십을 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게 간 것만으로도 좀 성과 아니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몇 점 정도 그럼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따지긴 그렇고요. 네. 우리 당에서 대변인이 표현한 거는 외교 참사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참사를 피한 것이 네. 성과면 성과다. 참사의 우려를, 대충돌, 어떤 파탄의 우려를 했는데 그것을 피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네. 예. 그 회담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이니 하는 이제 그런 단어, 글 때문에 참 많이 좀 긴장하고 회담에 임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오해는 풀렸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공식 문서도 결과로 나온 게 없다. 네. 이런 입장이네요. 제가 도리어 정치권에서 한 번 물러나니까 여당의 자화자찬도 문제고, 네. 야당의 무조건 비판하고 그냥 깎아내리기도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도리어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더니 전문가들 평가가 그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체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한미 정상 자체로는 A 학점이다. 그러나 한미 현안과 관련돼서는 I 학점. I요? 예, incomplete라고 있어요. 아직 학점을 줄 만한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수행 자체가 안 돼. 예, 수행 자체가 안 돼.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건 앞으로 그 현안 과제로 남아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I 학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측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나름대로 획득을 했고,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맞춤형 전략, 거기에 이제 실용주의에 기반해서 한미 정상회담 간에 그 나름대로 굳건한 신뢰관계하고 기존의 합의 사항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봉변당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무리한 요구를 던졌을 때 그로 인해서 그 회담 자체가 아주 그 파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한 것은 좀 잘 됐다. 그리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분위기가 실무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우려, 그러니까 뭐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 등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반중반일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거치면서 일관된 것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핵심이자 근간이거든요. 그걸 민주당 정권에서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만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중국이나 러시아 문제,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더 나가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지금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과 그 방식에 있어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한미 동맹을 부정하거나 뭐 우리가 뭐 친미, 친중, 뭐 친일이나 친중을 한다 이런 형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그 정상회담의 저 의미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고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제기되는 통상과제, 국방과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이슈에 대해서 실무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해 나가는데 저는 야당도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서명을 했던 그 펜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예. 회담의 분위기가 좀 여유가 있고 좀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뭐 그런 예, 그렇습니다. 뭐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모나미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한가. 예. 네, 알겠어요. 참 뭐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떤 게 좀 어디에 흘러갈지 영향을 줄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첫 최고위에서도 찬탄파를 겨냥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고 모두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로 해석이 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분당이 현실화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좀 친한계는 이제 비례가 이제 대부분이고 좀 소수고 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은 있지 않느냐의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분위기에서 이끌지 좀 들어볼까요? 장동혁 대표와 새 지도부의 정부적 판단에 달린 문제인데 네. 그리고 어떤 노선을 정했을 때 그것을 실행해낼 그 실행력에 달린 문제인데 결국 그 장동혁 지도부가 평가를 받을 것은 지방선거 때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 행태를 어느 정도 견제해내느냐. 그건데 그 힘은 결국은 지방선거에서는 표로 나타날 것이고 네. 그 이전에 여당에 대한 견제력은 국민이 얼마나 그 국민의 힘에 입장을 지지해 주느냐에 달린 문제고 네. 그거는 아주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당의 지지율로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지지율이 높아야 네. 지방선거에서 그 표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힘이 의석수만 가지고는 표결에서는 판판이 다 깨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힘이 있다면은
국민의 지지. 네. 아주 단순히 표현하자면은 당의 지지율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앞서거나 네.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제시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당 그 국민의 지지가 민주당의 입장보다도 더 앞서거나 그러면은 의석수로는 우리가 뭐 게임이 안 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것이 핵심이고 그러자면 결국은 장동혁 새 지도부는 복잡하게 이해할 것 없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당에 더 기대하고 지지와 성을 보내줄 것인가. 전당대회 때 외쳤던 그 노선대로 가면은 강성당원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예.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이 그래 그 노선이 오라 그렇게 가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줄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 이 계엄과 탄핵 또 대선 패배를 초래했던 그건 결국 국민의 그 신뢰를 잃은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 신뢰를 잃게 만들었던 원인이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책임질 건 또 책임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죠. 두 개는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고민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과정 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어제 오늘 사이에는 계속 우리 당의 강성 당원들의 생각만 쫓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당의 국민의 지지가 모아질 것인지 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지 그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네. 장동혁 호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당도 정청래 호 역시 만만치 않게 서로 강대강의 대치로 여야 관계가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것인지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과연 악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뭐 좀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 전한길 씨가 들어갈지도 예,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이제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장동혁 호인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일반 여론과 당원들의 괴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장 분당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그 과거 당원 게시판 문제로 갖고 지금 출당 등의 중징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조경태 의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비례대표가 많기 때문에 뭐 탈당을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는 있지만 네. 이게 한번 그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은 정당이거든요. 실제로 현재 그 당내에 그 3대 특검과 관련돼서 수사받고 일부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 100석이 붕괴되면 아까 앵커께서는 개헌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임시국회 소집을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직 제명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석이라는 게 단순히 개헌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의석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점점 극단적 우파화되고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 우려가 커진다면 지난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많이 이겼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현재 국민의힘 타이틀로 선거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균열이 그 당내 혼란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나 양당 대표의 악수 가능성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정청래 당대표도 뭐 적당한 선에서 아마 그 대화를 했을 텐데 지금 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 그냥 저항하고 반대 투쟁이 아니라 네. 퇴진 운동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당대표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여야 간의 뭔가 협력하는 분위기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협력, 그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일단 악수 자체의 그 모습이 국민들이 보는 시간이 좀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악수를 정치적인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네. 뭐 지나가는 길에 뭐 악수한다면 그런 거는 뭐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시일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는 출구 전략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내질렀지만 국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반쪽 국회를 운영하는 것도 자신에게 부담이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뭐 여당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본인도 이야기했으니까 네. 국민의 대표지 여야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라는 거는 그런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 체제가 주는 부담도 본인이 이제 느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좀 탈출하고 싶다. 뭐 완전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건 아니라도 조금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전당대회 때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화환도 보내고 네네. 했던 것도 이번에 또 장동혁 대표 당선되고 난 뒤에 의원실로 또 화환 보내고 했던 네. 것도 축하했던 것도 그냥 뭐 의례적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의례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례적이라고 했다면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우리 그 비대위원장한테 인사하러 왔겠죠. 그것도 의례적인 거니까. 예. 근데 안 한 거는 의례적인 것도 정치적으로 생각해보고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출구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도 명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네. 받아들이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네. 조건을 예를 들면 사과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람도 아니더라고 그랬으니 사람하고 악수하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악수하니 이런 식의 거건을 한 거 뭐 그런 거 사과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 다시 재고하자, 다시 재협상하자고 또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악수를 예. 뭐 서로 이게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예. 사실은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추천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선출이 예. 이제 부결로 무산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전부 퇴장을 하는 예. 그런 현실이고, 이제 장동혁 의원도 이제 상당히 불쾌감을 또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사안 자체가 양당이 지금 충돌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네. 당장 지금 일단 오늘은 보류됐지만 3대 특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보류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됐고. 예. 원래는 8월 말 얘기하다가 지금 대체로 한 9월 말경에 지금은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미 법사위에서는 그게 지금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그 논의가요. 네. 아울러서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야당 추천 몫에 대해서 교수단체가 추천하면 상대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천되신 분들이 사실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네.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했을 거고, 이미 그 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 상대 측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에게 이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불가능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겠느냐 해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결국 부결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상의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서로 신사협정하기서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강대강의 대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뭐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코앞인데요. 예, 저는 뭐 9월 정기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정기국회 보이콧 얘기하는데, 사실 정기국회 보이콧하는 것은 야당에게 손해입니다. 저도 야당을 해봤지만 야당은 국회를 떠나면 얘기할 것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 보이콧보다는 국회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했던 방식인데, 국회는 국회대로 하면서 장외투쟁이나 이런 걸 병행할 가능성이 아마 현실적으로 장동혁 신임 그 장동혁 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 정도 아니겠냐. 그러니까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 이제 뭐 코앞인데, 야당은
국회 안에서 외에는 국회 밖에서는 할 게 이제 별로 없음에도 보이콧 분위기도 있는 그런 상황. 정기국회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야 간에? 정기국회 내내 특검이 계속될 것이고 또 3대 특검 기한 연장까지 하게 되면은 원래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또 법으로 또 더 연장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특검의 이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계속 넣고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또 서로 경쟁 그 전초전으로서 원래가 이런 일이 없더라도 선거 앞두고 있는 이 정기국회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선거 전초전이기 때문에 네네. 없던 싸움도 만들어지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양당의 이 지도부가 그 강성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협치 분위기로 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우리 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 전체를 보이콧하는 거는 전당대회 그런 그 강성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한번 그 던져볼 수는 있어도 그걸 실행하는 데는 그 면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국회를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회 안에 있으면은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다 마이크 잡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은 그 국회 포기하고 나면 그리고 장외 집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장외 집회를 계속 석 달 내내 하는 것도 그 동력을 또 인원 동원 비용 이것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기도 어렵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장외 집회하면 무대에 올라가는 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자리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의원들의 지속적인 한 몇 번은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석 달 내내 거기를 의원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면밀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간의 분위기가 이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냉랭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정기국회의 분위기는 또 어떤 모습을 여야가 이제 보여줄지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에 개헌 특위를 시작을 해서 1단계로 5.18 전문 수로 그리고 이제 개헌 국회 승인 또 2단계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우원식 의장 제안에 좀 어떻게 이제 호응을 할지 좀 두 분의 말씀 길지 않게 마지막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내년 5월 말이 자신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꼭 하고 싶을 거예요, 개헌을. 그다음에 이 개헌의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엔 도리어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5.18 전문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 내용 그 국민의힘도 이미 언급한 바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계엄에 관련돼서 조금 국회 절차 까다롭게 해서 국회에서 승인 등 이런 민주적 통제라든지 이것도 전 반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4년 중임제도 물론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국회에서 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지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이 4년 중임제 개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용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도리어 지금의 여야 대립구도 그다음에 정기국회 내내 아마 훨씬 더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야당은 장애 집회도 아마 할 거고, 네. 국정감사 있죠. 또 예산안 문제와 관련돼서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야당은 이제 정기국회 때 그 싸워야 될 내용들이 많고 여당도 물론 지금 그 민주당이 과거 뭐 여당과는 달리 되게 강대강으로 지금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하시고 싶은데 이게 여야 국회 상황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아서 네. 의외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도 5.18 전문 수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에 대한 뭐 입장들은 그 전에도 뭐 그 좀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의 여야 간의 대치 정국 뭐 이런 것 때문에 호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시점상으로는 내년 5월이든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고 네. 그 넘어가면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강대강 대치 계속되고 그게 더 이제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 개헌을 뭐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개헌 지지선이 무너져 가지고
민주당이 일방 그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뭐 할 수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대 개헌 때 과거에 했듯이 합의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합의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야 되고 마주 앉아서 서로 신뢰 가운데서 대화하고 또 절충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어서 만약에 우원식 의장님이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은 네. 그런 정치적 환경과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의장의 리더십이 있다면은 그거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해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분위기 안 만들어 놓고 그냥 특위 만든다고 해도 제가 정개특위를 해봤지만은 예하간에 그 개헌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게 정치개혁인데도 불구하고 예하간 분위기 안 좋으면은 실무선에서 합의해도 안 됩니다. 국회의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외전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강대강 대치 속의 현 정국 그리고 마지막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기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화두 이렇게 오늘 좀 논의를 이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